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고대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확 꺾였죠. 네, 어제 강원도하고 경기도 경계 지역인 홍천과 양평 쪽에 있는 그 펜션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은 확실히 산이 깊고 높고 이래서 산세가 험해서 그런가 여기 일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밤에 춥더라고요. 반팔 입고 갔다가 정말 죽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저귀 1급 교재 4권 202페이지 138강 우리가 좀 큰 대자와 관련된 글자 배우고 있는 것이죠. 큰 대자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대자랑 상당히 비슷하죠. 큰 대자는 장정이 양팔을 벌린 모습이고 요 글자는 요게 이렇게 꼬부라졌죠. 다리가 짧은 다리를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소아마비라든가 절뚝절뚝대는 모습.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다리를 저는 표시를 한 거,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절름발이 왕자예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각골문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죠. 각골문에 보시면 톱이나 형구로 장정의 한쪽 다리를 자르는 모습이에요. 월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죄수에게 형부로서 여러 가지로 뭐 찌르기도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잖아요. 종류 극형이라 하잖아요. 다리를 자르는 이런 형벌을 받는 사람의 무시무시한 모습이죠. 대만의 학자는 다른 해석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돼야 되지만 다른 글자와 함께 이런 꼴이 사용될 때 그런 뜻이 아닌 뜻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이건 절름발이 왕자인데, 자 여기에 점이 하나 딱 올라가면 요 점이 어떤 지팡이를 상징한다고 하면 절름발이나 절뚝절뚝대는 사람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더욱 우자, 허물 우자, 타탈 우자입니다. 더욱 심하다. 우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용은 안 하겠죠 우리가. 이 각골문에 보면 손가락 끝에 이 짧은 어떤 한 획을 그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모습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은 상처난 부위를 강조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면 더욱 허물 타탈우 그럽니다. 더욱 우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글자 하나가 나오는 게 이 글자입니다. 서울 경자에 더욱 우자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지팡이를 짚고 이 큰 경자가 상징하는 큰 건물들이 있는 한양으로 북경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갈치 이룰 치자입니다. 절뚝절뚝 되는 사람이 어떤 큰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나갈치 이룰 치자입니다. 그래서 성취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취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목표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 기왕 만들어 놓은 이 글자에다가 발족자를 함께 넣어 보시면 이것이 찰축자입니다. 이게 나아갈 축자잖아요. 발로 공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찰축자. 언제 씁니까? 축구, 일축하다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손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런 글자가 들어갑니다.
네, 안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사실 잘 안 보이 마찬가지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힘력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요 손수가 있고 요 더구자 같은 글자를 아홉구자로 쓰고 이렇게 힘력자입니다. 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더구자가 이 절름발이 절뚝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굽혔다 그러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힘력자는 쟁기잖아요. 쟁기질을 하면서 호미로 쟁기질을 하면서 자갈이나 잡초 등을 바깥으로 내버려 보세요. 밭을 갈면서 잡초나 자갈들을 이 쟁기질하면서 손으로 내버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밭입니다. 여기서 쟁기질하면서 버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질 포자입니다. 포물선 할 때, 포기할 때 던질 포자예요. 슈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질 포자입니다. (10년) 전에 이 안경 이 선배가 이렇게 놓고 간 안경이었는데 그때 썼을 때는 너무 도수가 심해가지고 지금 이제 약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름발이 왕자에서 요거를 요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거나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글자라서 머뭇거릴 유자입니다. 절뚝발이 또 절뚝대는 사람이 물에 허우적대면 거기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죠. 머뭇거린다는 것은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장면이 허우적대는 거예요. 또 베개 베고 누워있으면 거기에 머뭇거리다라는 말하고도 좀 비슷하죠.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본다. 머뭇거리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쳐다본다. 노려볼 탐자입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계속 쳐다본다. 노려볼 탐자. 호시 탐탐입니다. 여기 귀를 한번 넣어보십시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귀를 이것저것에 기울인다. 이것저것 기웃기웃대면서 넉넉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탐닉에 즐길 탐자, 빠질 탐자입니다. 머뭇거리다, 빠지다라는 뜻이 있다 했죠, 물에. 그러니까 그냥 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넉넉히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이 세간의 한간의 이야기들을 넉넉히 듣고 있으면 거기에 쭉 빠지잖아요.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탐닉, 즐길 탐자, 빠질 탐자입니다. 이 글자가 물에 빠지다라는 뜻으로는 사용이 안 되니까 물수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물속에 머물러 있는다. 베개를 베고 누워있듯이 물속에 머물러 있는다. 빠질 침자, 잠길 침, 가라앉을 침, 성심자입니다. 각골물에 보면 이제 소가 허우적대는 모습이에요. 침몰, 침내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이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니까 또 누워 있는 모습이 있다 했죠. 목침을 베고 누워 있는다. 누워 있게 만드는 나무가 뭐예요? 목침, 베개 침자입니다. 고침 단명, 베개를 높이 베면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죠. 고침 단명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대자에서 이 다리 하나가 굽은 모습에서 절뚝발이 절뚝대는 모습을 연상시켜서 절름발이 왕자가 나왔고
여기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더구자가 나왔고, 이 힘들게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룰 치자가 나왔고, 발로 참에서 나아간다 찰축자가 나왔으며, 그 다음에 쟁기질하면서 어떤 잡초나 자갈들을 내던지면 이렇게 해서 떨어지니까 던질 포자인데 포물선 포기라는 말이 나왔고, 노래 볼 탐자, 또 탐닉할 즐길 탐 빠질 탐자가 나왔고, 가라앉을 잠길 침자 성심자, 그 다음에 베개 침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글자들은 함께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죠. 자, 그러면 139강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절름발이 왕자 소설 좀 씁니다. 하늘에는 절름발이가 없다. 없을 무자입니다. 무에 이 무자에 없을 무자에 고자, 옛날 글자라 그럽니다. 이 무자의 옛날 글자이자 간체자가 없을 이 무자입니다. 무망. 중국에서는 이 무자 대신 이거 쓰겠죠? 간체자니까. 요거랑 상당히 비슷한 글자가 이 글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 요거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절름발이 왕자고,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이 이 옛날 그림 보면은 고개를 획 돌린 모습이에요. 목멜기자입니다. 고개를 획 돌린 모습이에요. 고개를 왜 획 돌려요? 싫은 사람이 와도 획 돌리고, 내가 지금 진수성찬을 먹고 와서 배가 잔뜩 불렀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상다리 부러지게 또 밥상이 나와. 그러면 아무리 산에 진미걸로 와도 내가 지금 배가 부른 상황에서는 그 음식들이 고역이에요. 목 확 돌려버리는 거죠. 목멜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소할 흡자는 밥그릇, 고봉으로 담긴 밥그릇, 고봉으로 담긴 밥그릇이라 그랬죠? 음식이 이제 막한 햅쌀로 막한 이 밥, 김이 모락모락 나고 향이 막 퍼지는 그 밥, 고소하죠. 반찬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쌀만 좋은 쌀로 밥하면. 고소할 흡자입니다. 이게 이제 밥이 들어왔다, 밥상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상이 들어오면 목을 획 돌려버려. 왜? 이미 먹고 왔으니까. 이미 기자입니다. 기성, 기결, 기존, 기결수, 기득권, 기성세대, 기왕지사 할 때 사는 거예요. 이미 기자예요. 요거를 사이에서 글자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요. 나무가 들어가면 평밀에게 대관계, 개요할 때, 대개할 때, 개념할 때, 평밀에게 개념계, 대개계, 대관계, 평밀에게. 여기에 물수가 들어간 물될 개자입니다. 발음 기호일 거예요. 관계시설할 때. 이 나무로 만든 평밀에 물된다 해서 물숫자가 의미여서고, 나머지는 발음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소설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발음교로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관계시설. 그러니까 이제 평미래라는 것에서 대강 대개개자가 되었고, 요거는 관계시설의 물될 개자입니다. 물될 개자. 그 다음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분개할 개자입니다. 슬퍼할 개자입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들이밀었더니 남편이 바깥에서 지만 저 혼자만 좋은 거 처먹고 와가지고 목을 확 돌리네. 신경질이 확 나죠. 아낙네가 남편한테 대들 수는 없고 큰 소리 칠 수는 없고, 그 옛날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뭔 감정입니까?
아, 사랑스럽다? 그게 아니죠. 확 쭉 패고 싶다. 그래서 슬퍼할 개자, 붕괴할 개자입니다. 붕괴, 개탄, 감개무량, 비분강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목을 헥 돌린 모습을 했죠? 예. 목멜 기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 R자가 들어가 보십시다. 목을 헥 돌렸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 내과에서 수영할 때 애들이 막 물장구 치면서 이렇게 수영하고 목욕하고 막 헤엄칠 때 짤짤짤 거리잖아요. 목을 막 돌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목을 돌려가지고 얘기하면서 막 수영해요. 그 모습 연상 한번 시켜보세요. 그 모습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일찍이 참, 곧 참자입니다. 고개를 돌려서 서로 왈왈대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장면, 물에서 수영하는 장면, 일찍이 참, 곧 참자입니다. 잡담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목을 헥 돌려가지고 서로 목을 돌려가지고 목 돌렸다는 게 서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사건건 목을 돌려가지고 지가 자기 일도 아닌데 목을 돌려가지고 참견하는 사람, 남의 일에 얼굴을 돌리고 자꾸 끼어들어 콩 심어라 팥 심어라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남하다의 주제넘을 참자입니다. 주제넘을 참자예요. 자, 이것이 원래는 이제 물 속에서 막 이렇게 서로 헤엄치면서 막 서로 제잘제잘대고 하는 장면인데 일찍이 곧 참자만 뜻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물수가 들어가면 이제 자맥질 하는 거예요. 물에서 잠길 잠자, 자맥질할 잠자입니다. 잠수하다, 자맹하다, 잠잠하다, 잠적하다, 잠재력 할 때 잠길 잠자, 자맥질할 잠자입니다. 이 글자에서 여기 대죽자 걸로 가면 대나무로 만든 비녀 잠자입니다. 옥잠 할 때 비녀 잠자예요. 일대개 발음 기어고 대죽자가 의미 요소겠죠. 이 글자에서 벌레 충자를 두 개 넣어 보세요. 이 벌레들이 서로 막 우글우글대는 이곳에서는 벌레들은 서로 바라보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벌레들이 뭐예요? 여러분 누에 키우는 데 가보셨어요? 누에 키우는 데 가보면 꿈틀꿈틀대는 벌레들이 애들이 막 제잘 그리고 놀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벌레 충자를 의미요소 써서 일찍이 참자를 의미요소 겸 발음격으로 써서 요것이 잠실의 누에 잠자입니다. 지금 잠실 있잖아요. 잠실 강남에 지금은 잠실하면 부천의 상징입니다만 그 옛날에는 뽕밭이로 유명했겠죠. 네, 거기서 누에를 키우고 또 그 누에가 만드는 실 가지고 또 뭐 옷도 짜고 이랬겠죠. 네. 잠실 누에를 치는 방을 잠실이라 합니다. 네, 누에 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큰 대자에서 파생된 글자들로 지금 이런 글자들 보고 계시죠?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자, 큰 대자에서는 말입니다. 하늘 천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클 태자도 나오고 지아비 후자도 나오고 설립자도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글자들이죠. 그 다음에 개견자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거가 이렇게 되면 더욱 우자가 되고 절름발이 왕자가 되고 여기에 점이 하나 붙으면 더욱 우자가 되고 요거를 이렇게 쓰면 없을 무자가 되고 여기서 획 돌린 모습이 되면 요것이 목멜 기자가 되는 것이죠. 요 목멜 기자를 가지고 또 글자들을 지금 방금 살펴보신 그런 많은 글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큰 대자 편에서 묶어서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은 가고 있습니다. 봄철부터 6월부터 광고를 했듯이 8월 31일이 먼 아주 요원한 날처럼 느껴졌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로 딱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가까운 그 서울통역학원 4층에서 8월 30일 일일 공개 강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8월 31일 공개 강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약 7시간 공개 강좌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식사도 하고 교재도 하고 또 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오실지. 그 2007년도에 그 신문에 이제 광고를 내 가지고 그때 이제 한자 강사 양성을 했을 때 약 첫 해 1회에 한 2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그때 이게 99만 원이었어요. 오프라인 강좌가. 신문 광고도 내야 되니까. 근데 이 20명 가운데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다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중국 교포들도 좀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떤 분들이 어떤 이력을 갖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날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이 분해 조직 한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아이디어도 한번 좀 얻어 들어보고 서로의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31일 날 공개 강좌 오시는 분들은 그날 만나도록 하고 또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